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뜨아나 롱블랙을 주문했는데 커피에 크레마가 없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바리스타라면 이 원두가 조금 오래됐나? 아니면 커피를 내려놓은 지 조금 오래된 건가? 라고 생각하실 거고, 소비자라면 이거 되게 오래된 원두로 내렸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커피는 대부분 크레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레마가 없으니까 이거 오래된 원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레마는 일종의 신선도 지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갓볶은 원두가 항상 맛있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크레마가 많은 커피가 맛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어서 바리스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바리스타 관점에서 보면 크레마가 많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마가 많으면 추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일종의 가스취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마만 드셔보신다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되게 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떼를 만들 때 크레마층을 잘 깨서 우유와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첫 입에 닿았을 때 쓴맛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크레마에 대해서 소비자와 바리스타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는 품질의 지표로 생각하고 바리스타는 어떤 추출 변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소비자들에겐 크레마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카페 오너나 바리스타들에게는 소비자의 입장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갓볶은 커피가 항상 맛있지 않다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갓볶은 커피가 크레마가 더 많고 그래서 더 신선하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분의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커피는 로스팅 직후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향미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치적인 부분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스터리들은 일종의 숙성 기간인 에이징 기간을 두어야 커피가 더 최적의 향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 에이징 기간은 짧은 곳은 하루 또는 이틀, 긴 곳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커피들이 보통 한 달 정도를 많이 권하고 있죠. 왜 에이징을 해야 향미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요. 몇몇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한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맛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로스팅 직후 향미 감소가 좋은 향뿐 아니라 나쁜 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향을 느낄 때에는 이러한 수많은 향미 분자들의 상호작용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로스팅 직후보다 오히려 며칠 에이징을 거친 커피가 더 맛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크레마의 부피도 감소하는 거고요. 또 단순히 로스팅한 지 오래되었다고 크레마가 항상 감소하진 않습니다. 이 이유는 보관 온도 때문인데요. 온도가 높을 때보다 더 저온일 때 향미 감소가 더 줄었고, 상당히 저온으로 보관했을 때 그 향미는 갓볶을 때의 향미랑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는 일부 회사처럼 커피를 질소 충진하면 더 오랫동안 커피 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갓볶은 커피가 더 좋은 커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레마로 커피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크레마의 부피나 색상 등이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크레마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휘발성 향기 성분들과 지방질 같은 커피 추출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거품 덩어리인 셈이죠. 커피 로스팅을 더 강하게 할수록 커피 원두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성되는데, 그 때문에 더 강하게 볶은 커피의 크레마가 더 많고 색상도 진한 편입니다. 요즘은 새콤하고 화사한 커피를 많이 즐기시는데,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한 커피는 로스팅한 지 2-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크레마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커피를 비교해 보면 색상과 크레마의 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다음은 바리스타나 카페 운영자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레마가 품질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크레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품질의 커피뿐 아니라 소비자분들에게 전체적인 만족감을 드려야 하죠. 2016년 네슬레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크레마가 아예 없는 커피와 조금 있는 커피, 그리고 많이 있는 커피를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각각의 커피들을 보여만 주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떤 것 같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마신 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되게 재밌는데요. 크레마가 없는 커피는 육안으로 봤을 때 별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크레마가 조금 있거나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크레마의 양은 소비자들한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크레마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크레마가 아예 없었던 커피를 눈으로만 봤을 때는 별로라고 답했는데 이제 막상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크레마를 더 잘 보이게 해보자는 겁니다. 컵에 커피를 먼저 담고 물을 담는 경우라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물을 먼저 담고 커피를 뒤에 받아보는 건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 육안으로 볼 때 크레마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또 효과적인 이유는 물보다 커피가 더 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섞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크레마가 있는 커피와 없는 커피의 액체 온도를 비교했는데 크레마가 있는 커피가 더 보온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효과는 되게 극적이진 않았는데요. 그냥 이제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크레마가 있는 커피와 없는 커피를 마셨을 때 크레마가 있는 커피는 그 커피에서 쓴맛보다 로스팅 됐다라는 향을 더 잘 느꼈던 반면 크레마가 없는 커피를 마셨을 때에는 그러한 이제 로스팅 향보다는 쓴맛을 더 먼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마가 일종의 쓴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결론은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커피 제조 방법과 로스팅에 따라서 크레마가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바리스타나 오너분들에게는 사실 우리들한테 있어서 크레마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긴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크레마라는 지표를 품질의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레마가 더 잘 보이게 물 다음에 커피를 넣어보자 입니다. 자,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